서서히 엑셀을 밟으려는 걸까요? 미 중앙은행 연준이 돈 풀기를 끝내는 긴축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끝내기로 해 이르면 내년 초를 시작으로 금리를 3번 올릴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 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간밤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퍼링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테이퍼링 속도를 2배 빠르게 하겠다는 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죠. 한 달에 1,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매월 140조 정도를 금융시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현상들,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뿌리는 속도를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매달 1,200억 달러씩 뿌리고 있었는데 네. 150억 달러를 각각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1월부터는 150억 달러가 아니라 2배로 더 많이 줄이겠다. 네. 300억 달러를 줄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매달 1,200억 달러에서 11월, 12월에서 150억이니까 네. 300억 달러가 이미 줄어든 거죠. 그리고 1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300억 달러 더 줄어드는 거니까 600억 달러만 이제 시중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2월, 3월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현금을 공급하는 뿌리는 그런 양적 완화 조치를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의미로. 당초 예정됐던 이제 6월까지 좀 서서히 줄이려던 거를 갑자기 이제 수도꼭지 확 잠그듯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줄이겠다. 네, 급격히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이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항상 테이퍼링 다음 수순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테이퍼링이 이렇게 빨라지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도 같이 빨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월 달에 테이퍼링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이어서 바로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현재 0%에서 0.2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기준금리를 0.25%씩 해서 계속해서 인상하는 그런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 12월 점도표라는 게 나와서 좀 흥미를 끌었는데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게 그거죠. 미국 연준 위원들한테 종이 나눠주고 내년 적당한 금리 얼마를 생각하세요? 점 찍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년 연말에 2022년 연말에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가 적당할 것이냐 점을 찍어보라고 했더니 지금 가장 많은 점이 찍힌 지점이 0.75%에서 1.0% 사이가 가장 많이 찍혀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내년에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지금 것이 미국 기준금리가 0.25니까 0%에서 0.25%요 사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적정 수준은 0.75에서 1% 사이로 지금 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의 금리, 기준금리랑 비교를 하면 0.75%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따라서 내년 1년간 3번 정도의 최소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연준 위원들이 이미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불과 뭐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내년에 금리 안 올려요. 뭐 무슨 금리를 올려요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내년에 3번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급격한 입장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이런 통화 정책은 곧바로 또 이제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미국의 그 금리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은 국내 시장 금리, 우리나라 금리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3번 올리게 되면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인상되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이 3번 정도 올리게 되면 비슷한 횟수로 그러니까 아마 3번쯤 올리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언제쯤이 될까요? 시장 금리는 여기에 맞춰서 보통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상을 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 시장 금리조차도 이런 상승 움직임을 예상을 해서 미리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12월 달부터 조금씩 금리가 오르는 모습들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시중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제 많이 노출된 그런 상품의 그렇죠. 경우에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 이미 5% 찍었거든요. 5%를 찍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같은 기조라면, 기준금리 기조라면은 내년에는 뭐 6%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도 3번, 미국을 따라서 3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0.75%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보통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신용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75% 오르게 되면 시중금리는 1% 이상 오른다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상단이 6%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5%대 이 대출 금리 정말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여기저기 이제 대출 끌어모아서 뭐 집 사신 분들 이런 분들 당장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뭐 내년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 정도의 기준 대출 금리 인상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금 약 1,8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800조 원의 원금의 1%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벌써 15조에서 18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계의 원금 플러스 금리 상환 부담, 특히 금리 상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또 주식 시장에도 이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장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 기회 비용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같은 미국 그 증시 또 우리 코스피 시장 보면은 그 금리 인상한다는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 올랐단 말이죠. 네. 뭔가 증시는 이미 이거를 반영을 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일단 증시는 그동안에 연준의 그 입장 변화를 충분히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을 푸는 조치를 줄이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사전적으로 다 반영이 되었고 연준이 어떤 스케줄로 자금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 경제는 굉장히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게 되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까지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은 당연히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때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방식의 부채를 가져가시는 것, 그렇게 변환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채를 추가적으로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관리에 있어서 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황세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